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꺾였습니다. TQ가 드디어 FOMC 파월의 입에 의해서 그 전날은 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이제 보증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말을 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바로 급락했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뭐 매크로 크게 그렇게 강조는 안 드리죠. 왜냐면 이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제 분명히 25pp가 나왔는데 예상 다 했죠? 그러면 이거 내려가면 안 되지 않나요? 대부분 이미 예상이 된 사항은 반영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안 밀려야 되는데 밀리죠.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거 이제 2일 전, 오늘 기준으로는 이틀 전이죠. 그 방송에서 몇 불 말씀드렸죠? 27달러, 27불 정도 가면 밀릴 수 있다. 근데 어제 정확히 26.95인가요? 뭐 이 정도 가서 96이네요. 26.96 딱 가서 정확히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래서 매물대를 무시 못합니다. 이게 매크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이 여기에요. 27이고 그럼 얘를 뚫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고 얘를 뚫어야지만 가는 건데 결국 부딪혀서 바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은 안 좋아진 겁니다. 이유는 자, 이전까지만 해도 120분 봉상 어떻습니까? 여기 검노선, 검정색, 노란색 선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위아래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바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프리장에서 이렇게 해서 검노선이 이제 위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분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답이지만 저는 이제 절반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가격이 중요하냐? 지금은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기 24.29 보이시죠? 네, 이 가격에 이 중간 이평선이 하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 뭐 안 밀릴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밀릴 확률이 지금은 더 높습니다. 이 검노선 기준으로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6, 70 되겠죠. 올라갈 확률이 이제 3, 40 되는 거고 3, 40이 적다고 안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매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살려고 걸어둔 상태고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을 왜 말씀을 또 드리냐면 자, TQ 주봉에서요. 여기 주봉입니다. 이전 박스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못 뚫었죠? 네, 이거 한 번에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럴 거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보가 많고 뉴스가 많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주봉상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1.5 내지 22까지 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 문제고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 이 선이 보이시죠? 네, 25.34. 자, 여기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게 좋아요. 27에서 밀려서도 위쪽에 있으면 좋은데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네, 이 선이 중요한 이유는 쭉 옆으로 가보시면 네, 과거 저점이라는 거예요. 과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머무르다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사실 네, 다시 내려가더라도 여기 검노선 보이실 거예요. 요게 23이라는 거죠. 네, 일봉상 23이 아까 121선 23과 동일하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 매수를 합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헤드앤숄더 계속 얘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상승했는데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러니까 쭉 밀리죠. 많이 밀리죠. 밀려서 어디서 지지받았나요? 네, 이평선. 보이시죠? 예, 여기 검정색 이평선에서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면
헤드앤숄더가 또 시작돼요. 예, 이쪽에서 안 잡더라도 그냥 여기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잡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 형성이 됐죠? 그럼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죠, 여기. 예, 23까지 내려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시면 여기에 또 구간이 한 번 더 나오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슈팅, 돌파를 바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할 수 있을진 가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대부분 이런 모양새로 움직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좀 샀다가 더 올라가면 또 매도 일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익절 여기서 하신 이후에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주구 리치님들, 멤버십 저희 회원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운영하셔서 지금 TQ에서 수익 내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익절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실을 견뎌가면서 엄청 참으시면서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련하게 매매 한쪽에서 하시고 스윙 계좌 돌리시고 한쪽에선 장기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옐런 재무부 장관, 이분들 왜 이러시나요? 알 만큼 아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필요시 예금 추가 보증할 준비가 돼 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생각해도 미국은 예금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보증받는 건데 이걸 전부 다 해준다. 이건 이제 모럴 해저드죠. 정서상 맞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를 자꾸 해주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 놓고 오늘 아까 4시쯤 그 기사 떴던 것 같아요. 안 해주겠다. 그쵸? 예금보험 확대 고려 안 한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러시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그냥 제가 볼 때 정치인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뉘앙스 바로 바꾸고 정치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태도 잘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연준을 믿는 게 아니고 파월과 옐런 재무부 장관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관점과 원칙과 그리고 신념을 믿으십시오. 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 파월도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아니 당연히 25bp 했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또 이렇게 말로써 저기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어떠한 테크니컬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겁주는 거죠. 엄포 계속 놓으면서 자산 가격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이제 BTFP가 발효가 됐죠. 은행들이 다 힘든데 연준의 양적 완화인 듯 양적 완화 아닌 은행 지원 프로그램 결국은 이 BTFP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힘든 은행들 대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 담보로 받고 하겠죠. 그러면 돈이 은행 사이에 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예요. 요번에는 코로나 때는 실물 경제에다가 여러분 미국인들 주머니에다가 돈 꽂아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 잔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왜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유출은 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을 일으키면 만약에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줘야 되니까 그렇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 그것도 꽁돈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자산으로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기사에서 보면 은행에 공급하는 유동성 이자 달러 달할 것 이렇게 하면 꼭 자산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균열이 일어난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 속된 말로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됐고 다 이제 오픈이 된 거죠. 야, 얘들 진짜 힘들구나.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균열은 시작됐으니까 무리하게 투자는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지금 주식 비중이 한 70% 됐었는데 요번에 이번 주에 반등했을 때 10% 줄였습니다. 다시. 그래서 60%로 내리고 40%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른다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현금화 하셔갖고 예수금 채워두시기를 강조드려요. 자, 그리고 TQ와 이제 TMF입니다. 저도 양쪽 다 투자하지만 우리 이렇게 냉정하게 차트를 좀 보시자는 거예요. 물론 금리 인상이 이제 스톱이 됐고 25bp 이후에 더 올릴 것 같진 않죠. 느낌상 해봐야 뭐 25bp 한 번 더 올리고 말겠죠. 그럼 이제 동결인데, 자, 동결이 되면 국채가 좋고 주식이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 차트로 보시자고요. 차트. 그러면 일봉상 지금 똑같습니다. 패턴이. 얘가 TQ고 얘가 TMF거든요. 크게 다른가요? 엄청 내려왔죠?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역대급으로 싸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역대급으로 싼 게 아닙니다. 채권도 분명히 버블이 있었죠. 지금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샀다가 걔들이 딴 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SVB가 딴 거에 투자한 게 아니라 장기 국채를 샀다가 유동성이 말린 거예요. 지금 돈을 못 꺼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은행들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버블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상 어디가 좋냐? 자, 여기 저점 올리죠. 여기도 저점 올립니다. 그래서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고, 자, 고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점이고요. 추세선. 자, 이 추세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었죠, TQ? SOXL도 뛰어넘었어요. 지금은 SOXL이 조금 더 셉니다, TQ보다. TMF도 넘었어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TQ도 올랐고요. TMF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TMF가 싸서 오른 게 아니에요. 흐름이 그냥 같이 가는 흐름이에요. 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회복되는 흐름은 똑같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여러분 딱 봐도 어떤 게 나으신가요? 제가 볼 땐 이게 나아 보이거든요. 쭉 올라가서 물론 고점을 지금 못 뚫었죠.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밀려도 23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헤드앤숄더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숄. 딱 해숄이 발생을 한 번 더 갔다가 이게 내려와서 자, 이 지점을 이평선을 지지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등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 가는 거고요. 자, TMF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평선이 TQ는 이 아래에 있죠. 그럼 중간 하락이 충분히 일어났다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요,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TMF를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자,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결국 TMF도 해쇼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왔다가 딱 여기 밑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 지지 못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다 아시잖아요. 자, 빨간색의 양봉 거래량이 좋습니까? 파란색의 음봉 거래량이 좋습니까? 이거 가격 차트라 뭐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음봉이 파와박 터지고 TQ는 그래도 음봉 양봉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차트상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를 거고 이건 내릴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차트로 보실 때도 제가 그래서 이제 TMF가 좀 차트상 불안해 보여서 저는 50%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떨어지면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당연히 여기까지 봐야죠. 7.5달러까지 봐서
여기서 지지 못하면, 이평선 지지 못하면 밀리겠죠? 밀려서 이전 저점까지 갔다가, 아니면 그 중간에, 이 중간 8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분석하시는 걸 반드시 생활화하셔라. 무조건 싸다고,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방에 사실 필요 없잖아요.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나눠 사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에 오늘 국내장은 간만에 어제 그제 아주 분위기 좋죠. 2차 전지 덕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도 간만에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데, 자, 에코앤드림, 석경-AT, 미래컴퍼니,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단기간에 수익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코앤드림이죠. 에코앤드림 지금 2주 안 됐죠. 2주 안 됐고, 자,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TQ나 TMF나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검노선 타고 올라갔다가, 자, 내려오죠? 그래서 검노선 지지, 빨간색 20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슈팅. 그럼 이때 사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저는 근데 이때 이제 눌림목에 샀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고요. 이때 샀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서, 그리고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판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수익, 올라가는 검노선 돌파 이후에 수익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석경-AT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검노선 돌파하는 거 보면서 쭉 올라갔을 때, 뭐 이전부터 보유한 물량도 있었고요. 계속 파도 타기 하면서 눌리면 사고, 반등하면 매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매도해서 수익 내고, 또 눌리면 사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하면 꾸준히 수익이 나잖아요. 꾸준히.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하시면서 TMF랑 TQ도 그렇게 하세요. 꼭 사갖고 우리 죽기 전에 주식으로 대박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꾸준히 내 돈이 들어오면 되고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저희 트레이딩 강의 중에 크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을 추구하지 않아요. 각 종목별로 세 개, 한 종목이 올라가면 내 계좌가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 종목이 다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조일알미늄, 이지, 미래컴퍼니, 그 다음에 SPG. 그래서 여러 개 꾸준히, 엠노도 이제 많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면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죠. 조일알미늄은 손절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손실을 적게 보고 수익을 높이는, 이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수화학, 한농화성, 강원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수익 다 났거든요. 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TQ든 TMF든 저는 이렇게 약간 매매 형태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샘플 계좌 보시면 다시 이제 1억 90이 됐어요. 그리고 손실이 700에서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이게 1억부터 시작한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죠. 총손익은 사라진 거예요. 왜냐? 수익으로 메꾼 거거든요, 제가 다. 그러면서 여기 현금 제가 딱 1,700만 원 CMA로 빼놨다고 말씀드렸죠. 수익 난 거 딱 빼놨기 때문에 총손익이 표시가 되더라도 저는 다 제로가 됐고 수익만 지금 1,700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눈을 강조드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한 종목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속슬 167개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TQ도 92개 정도 남았던 걸 이제 23개로 다 이제 익절을 했어요. 익절하고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쵸? 이거 어제부터 새로 산 거예요. 어제 사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는데, 자, 하락하는 동안 여기서 수익 냈으니까 하락할 때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서 올라가면 되고, 보시다시피 그래도 지금 제 전체 계좌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 것은 채권도 아니고요,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미국 주식도 아닙니다.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2차 전지 레버리지, 이런 애들이
한 10%대 수익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하시되 훈련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매매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보시고 예, 올라가면 검노선 깨면 매수, 그 다음에 위에서 예, 고점 못 뚫고 떨어지면 매도,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검노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 이렇게 해서 지지하면서 확인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계좌가 꾸준하게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종목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종목 안에서 TQ하고 TMF 두 개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튼튼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죠.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뭐 어떠한 원칙이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냥 관찰하시고, 그래도 익절해 놓으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눌리면 다시 재매수 하세요. 예, TQ는 길게 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다만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리치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시청자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예, TQ가 그래도 힘내서 쭉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